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오래 마음이 남는 걸까? 특별한 일이 없어도 마음이 쓸쓸하고 나는 왜 예전보다 더 자주 허전할까? 젊을 때는 그냥 넘겼던 일들이 이제는 가슴 한쪽을 오래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농담처럼 던진 말인데 집에 오는 길에 자꾸 떠오르고 잠들기 직전까지도 귓가에서 맴돌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겉몸만 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구조도 달라지는 일입니다. 어릴 때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감정이 단순했습니다. 지금의 감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쁜데 어딘가 씁쓸하고 평온한데 왠지 불안하고 사랑하지만 동시에 지치기도 합니다. 겹겹이 쌓인 감정들 사이에서나조차 내 마음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복잡해진 마음을 반 야심경이라는 오래된 경전을 통해 다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종교를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야심경은 어떤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나이든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지혜로운 언어일 뿐입니다. 우리가 오래 들어왔던 말, 색즉 시공, 공즉 시색, 5글자로 외웠던 반야심경, 그 문장이 지금의 나에게 어떤 의미로 새겨질 수 있는지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둥그러진다고, 성숙해진다고, 여유가 생긴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느끼는 건 더 예민해졌다는 감각일 때가 많습니다. 젊을 때보다 작은 일에 더 쉽게 상처받고 사소한 눈빛에도 마음이 쓰이고 몸의 피로뿐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도 훨씬 더 빨리 찾아옵니다. 이건 나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만큼 많이 보고 많이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감정은 단순했습니다. 좋다, 싫다, 기쁘다, 화가 난다. 색깔이 몇 가지 안 되는 크레파스 같았습니다. 지금의 감정은 다릅니다. 같은 슬픔이라 해도 그 안에 그리움, 후회, 미안함, 체념 수많은 색깔이 섞여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제 사색 볼펜이 아니라 수십 가지 색이 들어있는 색연필 세트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느끼고 더 많이 알아차립니다.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표정 변화, 대화의 뉘앙스, 말하지 않은 말들까지 눈에 들어옵니다. 이건 단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다만 그 능력을 감당해야 하기에 더 자주 피곤해지는 것뿐입니다. 이때 반야심경의 첫 문장이 이렇게 들립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지혜로 마음을 살폈다. 젊었을 때는 그냥 스님이 외우는 주문 같았던 이 문장이 이제는 이렇게 다가옵니다. 아, 나도 이제 내 마음을 한번 깊이 살펴봐야 하는 때구나. 더 예민해진 마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대신 이 마음을 어떻게 다루며 살아갈 것인가, 그 지점으로 시선을 옮겨보는 것. 그때부터 반야심경은 한 번쯤 다시 읽어볼 만한 나이든 마음의 사용서가 됩니다. 반야심경의 핵심 구조에는 오온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색, 수, 상, 행, 식. 딱 5글자씩 합쳐서 20글자. 어릴 때는 한자로 적힌 그 단어가 그저 어려운 불교 용어로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에게 이 5가지는 나이든 마음의 구조를 설명하는 아주 좋은 언어가 됩니다. 첫째, 색.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몸으로 느껴지는 모든 것. 몸, 얼굴, 주름, 통증, 피로, 생활 환경. 나이가 들수록이 색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던 작은 통증도 이제는 크게 느껴지고 날씨 변화에도 몸이 빠르게 반응합니다. 둘째, 수. 느낌입니다. 좋다, 싫다, 편하다, 불편하다. 몸에서 올라오는 첫 감각. 나이가 들면 이 수가 미세해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좀 피곤하네 한 줄로 끝났다면 지금은 오늘은 좀 무겁다, 어제보다 낫다, 왠지 불길하게 불편하다와 같이 감각의 결이 섬세해집니다. 셋째, 상. 생각과 해석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내가 쓸모 없어진 걸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느냐느니 상의 영역입니다. 넷째, 습관적인 반응입니다. 참는 습관, 먼저 사과하는 습관, 내 탓으로 돌리는 습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버티는 습관. 평생 살아오며 만들어진 나만의 자동 반응 패턴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다섯째,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나. 알아차리는 마음. 경험을 경험하고 있다는 그 의식. 이 다섯 겹이 한 번에 움직일 때 우리는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요즘 너무 예민해졌어. 나 스스로도 내가 복잡해. 하지만 반야심경은 말합니다. 관자재보살이 이 오온을 바라보았을 때 그 모든 것이 공이라는 걸 보았다고. 즉, 이 다섯 겹은 단단한 실체가 아니라 늘 흔들리고 늘 바뀌고 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나이든 우리에게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복잡한 건 내 탓도 누구의 탓도 아니구나. 그냥 이 다섯 겹이 조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을 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반야심경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어릴 때는 그냥 외우기 좋은 주문 같았습니다. 입에 붙는 5글자씩 2줄. 하지만 나이가 들어 몸이 변하고 관계가 변하고 일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경험을 하다 보면이 문장이 다르게 들립니다. 색즉 시공.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붙잡고 있던 것, 내가 나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공하다는 말입니다. 공하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내 젊은 시절의 얼굴, 한때의 직함과 지위, 사람들 사이에서의 역할, 아이들의 부모로서의 자리, 직장에서의 위치, 그 모든 것은 언젠가는 변하고 언젠가는 내려놓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이 헛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영원한 나의 모습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즉 시색. 반대로 공한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형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은퇴 후의 나, 아이들이 떠난 집에서의 나, 젊은 시절의 타이틀이 사라진 뒤의 나, 겉으로 보기엔 비워진 자리 같지만 그 안에서도 새로운 삶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 새로운 취미, 새로운 역할, 새로운 시간의 사용 방식.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지금의 나도 언젠가 변할 것이고 비어 보이는 이 자리에서도 또 다른 나가 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나이든 우리에게 잔인한 문장이 아니라 오히려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지금의 상실감도 지금의 공허함도 결국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한 번이 비워내밀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사람 만나는 게 예전 같지 않아. 모임 다녀오면 이틀은 그냥 쉬어야 해. 작은 일에도 기운이 쭉 빠져. 이걸 단순히 체력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면 마음이 자꾸 초라해집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건 오온 전체 가해전보다 민감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색. 몸의 컨디션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잠을 조금 설쳐도 하루 종일 영향이 갑니다. 수. 느낌이 더 세밀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좀 피곤하네 한 줄이면 됐지만 지금은 정신이 피곤하다, 사람이 피곤하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피곤함처럼 피곤함의 종류가 구분됩니다. 상.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이 복잡해졌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했지? 나를 이용하는 건 아닐까? 내가 괜히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닐까? 평생 쌓인 습관이 이제는 무게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늘 양보하고 늘 들어주고 늘 괜찮은 척하던 습관.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나를 더 쉽게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또렷하게 알고 있는 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피로를 더 크게 느끼게 합니다. 반야 심경의 언어로 말하면 이런 상태일 때 우리는 온 전체가 요동치는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다짐이 아니라 오히려 한 발짝 물러나 이 다섯 겹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가만히 지켜보는 일입니다. 아, 오늘은 색이 많이 지쳤구나. 지금 이 느낌수가 좀 예민해졌구나. 해석이 너무 부정적으로만 흘러가고 있구나. 평소 습관대로 또 나를 깎아내리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도온의 움직임이 조금 느려집니다. 반야 심경이 말하는 조견오온 개공은 어렵게 번역하면 오늘 비추어 보니 모두 공하더라이지만 지금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아, 내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었구나. 그런데 이게 나의 전부는 아니구나. 이것을 아는 순간 지쳐있는 마음이 조금은 내려앉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허전함과 함께 자주 올라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후회, 미련, 섭섭함 쌓인 상처. 어떤 겨울밤 문득 예전 일이 떠오릅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때 그 사람을 조금 더 안아줄걸.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걸. 반야 심경은 이런 감정들 위에 공이라는 한 글자를 가져다 놓습니다. 이 말은 상처를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 상처가 생겨난 과정 역시 수많은 조건의 결과였다는 것을 차분히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때의 나, 그때의 상대, 그때의 상황, 그때의 나이와 경험, 그때의 시대 분위기. 그 모든 것이 얽혀 지금의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 너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것. 지금의 내가 예전의 나를 조금 감싸 안는 것. 그것이 공을 아는 마음입니다. 공은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던 조건들이 있었다는 깊은 이해의 눈입니다. 이 이해가 생기는 순간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나를 짓누르던 무게는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을 땐 더 외롭습니다. 젊을 때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외로웠다면 지금의 외로움은 사람이 있어도 마음이 이어지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나도 누군가의 깊은 얘기를 예전만큼 여유롭게 들어줄 힘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반야 심경의 언어로 보면 이 외로움의 바닥에는 나는 홀로 떨어져 있다는 단단한 믿음이 자리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연기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홀로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숨 쉬는 공기, 먹고 마시는 음식, 잠들 수 있는 집,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귀, 숨을 쉬게 해주는 폐와 심장,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수많은 것들이 계속 나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공은 텅 빈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연결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외롭다고 느껴지는 순간 이 문장을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봅니다. 지금도 나는 연결되어 있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외로움은 여전히 있지만 그 외로움 속에도 조금의 따뜻함이 스며듭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의 숫자는 줄어들고 남는 사람과 멀어지는 사람이 뚜렷해집니다. 예전처럼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이제는 편한 사람, 아니면 좀 힘들어라는 말이 입에 자주 맴돕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기를 인생의 겨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반야 심경의 언어로 보면 이 시기는 관계의 색이 조금씩 비워지고 그 안에 공이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젊을 때의 관계는 역할과 조건에 묶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같은 회사라서, 같은 학교라서, 같은 모임이라서. 하지만 그 조건들이 하나둘 사라지면 남는 건 단 하나입니다. 나는 이 사람과 그냥 함께 있고 싶은가? 반야 심경이 말하는 공의 세계에서는 형식이 거치고 남은 관계의 본질만 남습니다. 서로 자주 보지 않아도
연락이 뜸해도 마음속에서 그래도 그 사람은 내 편이지 이렇게 느껴지는 관계. 그런 관계 몇 개만 있어도 우리는 다시 버틸 힘을 얻습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시기는 고독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관계의 결이 깊어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가벼운 인연이 떨어져 나가며 더 가깝고 더 편안한 인연들이 남습니다. 공은 모든 걸 지워버리는 힘이 아니라 불필요한 걸 내려놓게 하고 본질만 남게 하는 힘입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챕터 9. 나를 괴롭히는 생각에게 해줄 수 있는 한 문장. 나이가 들수록 머릿속 대화가 많아집니다. 왜 그때 나는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없으면 이 사람들은 괜찮을까? 앞으로 나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 반야 심경은 생각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각을 나 자신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생각이 곧 나다? 이렇게 믿는 순간 생각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생각이 지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을 때 생각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건 그냥 한 생각일 뿐이다. 생겼다가 사라질 것이다. 반야 심경 안의 모든 공은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납니다. 이것도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사라질 구름 같은 거야. 그렇게 바라보면 조금 전에 나를 꽉 조이던 문장이 조금은 흐릿해집니다. 챕터 10. 나이 듦과 무상 끝이 아니라 형태의 변화.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말. 젊을 때는 머리로만 아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얼굴이 늙어가고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함께였던 사람들이 하나 둘짝이 자리로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비로소 무상이구나 몸으로 실감합니다. 이 무상을 허물어 받아들이면 인생이 매우 쓸쓸해집니다. 다 사라질 거면 뭐하러 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야 심경에서 말하는 무상은 허무가 아니라 순환입니다. 젊음이 사라지면서 경험과 통찰이 자라납니다. 일의 자리에서 물러나며 대신 나만의 리듬과 시간이 생깁니다. 아이들이 떠난 자리에 조용하지만 깊은 나만의 일상이 들어옵니다. 사라지는 만큼 다른 모습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텅 빈 자리가 결국 또 다른 색을 낳습니다. 지금 느끼는 허전함도 다음 장면을 위한 빈 무대일 수 있습니다. 무상을 그렇게 본다면 나이 드는 일은 조금 덜 두려운 일이 됩니다. 챕터 11. 나이 든 나를 대하는 태도.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를 돌보고 부모를 돌보고 배우자와 가족을 챙기고 직장에서 후배를 챙기며 살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정작 나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반야 심경을 나이 든 마음으로 다시 읽는다는 건 이제는 나를 돌보는 연습을 시작해보자는 제안이기도 합니다. 내 몸의 피로를 정직하게 인정해주는 것, 내 마음의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않는 것, 이제는 좀 힘들다 솔직하게 말할 줄 아는 것.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도 하나의 존재로서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공이라는 말은 나도 남도 어느 것도 완벽하게 단단한 존재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서로 기대기도 하고 서로 상처 주기도 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기도 하다가 또 언젠가는 떠나기도 합니다. 그 관계 한가운데서 그동안 나는 너무 오랫동안 나를 뒤로 밀어두었습니다. 반야 심경을 지금의 마음으로 다시 읽는다면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에게도 조금은 자비로워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제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로 내려와 봅니다. 반야 심경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몇 가지 장면에서의 경전의 시선을 조금만 빌려와 보려 합니다. 첫째, 마음이 갑자기 확 상할 때, 그때 이렇게 중얼거려 봅니다. 아, 지금 오온이 한 번에 흔들리고 있구나. 몸, 느낌, 생각, 습관, 의식.
그 5겹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으니 내가 버거운 게 당연하다고 조금만 이해해 줍니다. 둘째, 혼자 있는 시간이 괜히 두려울 때 스마트폰을 덥석 잡기 전에 이렇게 말해봅니다. 지금 느껴지는 이 허전함도 한 번의 공이겠지. 허전함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 허전함이 어떻게 생겼는지 잠시만 바라봐 줍니다. 셋째,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후회가 밀려올 때, 그때 나는 그때의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한 한 사람일 뿐이야. 이 문장을 나이든 내가 예전에 나에게 조용히 건네줍니다. 이 3가지 작은 문장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조금 다르게 정리됩니다. 반야 심경은 어려운 철학책이 아니라 이런 순간순간에 한 번 더 숨을 고르게 해주는 문장집일 뿐입니다. 챕터 13. 비워짐 속에서 다시 발견되는 나. 나이가 들면 하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이미 지나갔다. 애들만 잘 살면 됐지 뭐. 반야 심경의 시선으로 보면 네 문장들 속에는 나는 더 이상 새로운 색을 낼 수 없다는 단단한 믿음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즉시색이라는 말은 이 믿음에 조용히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그럴까?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보다 더 느릴 수 있습니다. 더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을 수 있고, 더 오래 바라볼 수 있고, 더 다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젊어서 볼 수 없었던 것들이 지금의 나에게는 보입니다. 사람의 표정, 상황의 뒷면, 말, 뒤에 숨은 마음. 이건 나이가 든 사람만이 가진 능력입니다. 지금의 나에게 맞는 속도와 지금의 나에게 맞는 역할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비움은 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나를 위한 자리 만들기일 수 있습니다. 공은 사라짐이 아니라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챕터 14. 오늘의 마음에게 건네는 한마디. 이제 이야기를 서서히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조금 허전한가요? 조금 지쳤나요? 아니면 그냥 무표정한 하루인가요? 어떤 마음이든 괜찮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의 진짜 당신입니다. 반야 심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모든 감정은, 모든 생각은, 모든 모습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인연일 뿐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가 아니라 나는 이런 시간들을 지나온 사람이다. 나는 항상 약하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많이 지쳐있는 사람이다. 나는 외로운 사람이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이 바뀌는 순간 마음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당신은 지금의 모습 그대로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늘 흔들려도, 가끔 주저앉아도 그 모든 모습을 안고 여기까지 걸어온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을 마음속으로 한번 조용히 따라해 보셔도 좋습니다. 지금의 나로 괜찮다? 이렇게 느끼는 나로 괜찮다? 이렇게 늙어가고 있는 나로 괜찮다? 그 문장이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포근하게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느 겨울 저녁 문득 반야 심경 한 구절이 떠오를 때 오늘 나눴던 이 이야기의 어느 한 장면이라도 함께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고맙고 충분히 대단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한번 깊게 쉬고 당신만의 속도로 오늘 하루를 조용히 마무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나이든 마음에 반야 심경의 한 줄이 작은 등불처럼 남아있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여기서 끝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